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박수 한번 딱 치고 시작할까요?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을 갔어요. 백악관에 갔더니 미국의 이 최고 외교 안보 쪽의 최고 브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20명이 집결에 앉아가지고 다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 화기애애한 장면 아닙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가도 이렇게 모이진 않을 거예요. 네. 청와대 실장 한 명이 딱 갔더니 막 다들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너무 막 귀를 기울여서 야,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 하니까 기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 나와가지고 취재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했는데,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과연 정체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대북 특사였던가, 트럼프가 보낸 대북 특사였던가,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대미 특사였나? 세 가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혼자서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남북 정상회담 그 합의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왜 대북 특사로 정의용 실장을 단장으로 보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정의용 실장은 남북 관계보다는 미국 통으로 알려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단장으로 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 바로 이거죠. 트럼프의 대북 특사 겸 대미 특사를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역할을 잘 하고 왔습니다. 발표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 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엄청 띄워줬다 이거죠. 지금의 이 한반도 정세 변화는 다 당신 덕이요 라고 엄청 띄워준 겁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트럼프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감사의 뜻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아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기분 좋게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건 이제 남쪽에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미국에 가서 그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이해를 했고, 이건 다 이제 남쪽에 와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미국에 가서 다시 그걸 쭉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2달 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쭉 나온 멘트들은 사실 별 의미 없는 멘트들이에요. 우리는 변한 거 없다. 우리는 열심히 잘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북 압박 계속 할 거고, 뭐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뭐 흔들림 없고, 막 이런 이제 구구절절 약간 변명 비슷한 걸 쭉 늘어놓으면서 국제사회에 한국과 미국이 결코 굴복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막 설명을 한 거죠.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쫙 나온 보도들이 있어요. 이걸 한번 쭉 종합을 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특별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정상회담 하자는 거 말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는 할 수 없는데 매우 포괄적 내용이었다 라고 하고요. 그거를 구두로 전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보냈길래 그랬을까? 참 궁금해지죠. 그 다음,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정의용 특사 일행과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백악관 이제 안보 쪽의 참모들하고 회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동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트럼프가 호출을 한 거예요. 들어와라. 나랑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이제 미국의 막 무슨 국방부 장관 뭐 해가지고 우르르 다 몰려왔죠. 다 앉아있어요. 국무부 장관만 없었어요. 아프리카 순방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긴급 회동이 이제 성사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설명을 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의용 단장이 설명을 딱 끊고 트럼프가 오케이 알았어 만날게 4월에 만나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월엔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했는데 이거 겹치는데 이제 머뭇머뭇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발표문을 맥메스터랑 같이 조율을 했어요. 조율하면서 4월은 안 된다. 5월로 하자. 라고 정의용 단장이 막 설득을 해가지고 5월 이내, 5월까지라는 발표문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는 5월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빨리 하자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거를 맥메스터랑 적당히 조율해가지고 5월이라고 그러니까 5월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는 4월에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의용 단장 입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먼저 하고 북미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칫해서 북미정상회담 먼저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운전자인데 운전자가 아니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반도의 운전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정상회담 순서를 이렇게 조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발표한 것도 되게 웃겨요. 갑자기 정 실장한테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을 당신이 직접 발표를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백악관 기자실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대요. 문을 딱 열고 고개만 슉 내밀고 긴급 발표합니다. 그리고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뭐지? 그 퇴근 시간 다 됐었거든요. 난리가 났죠. 긴급 발표한다니까 싹 모여가지고 정 실장이 가가지고 쭉 브리핑을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저걸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 그 백악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발표 안 하고 이거를 나중에 뭔가를 조율해가지고 발표하려고 하면 뭔가 내용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발생을 했죠. 다음날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구체적 조치, 구체적 행동을 해야만 정상회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가 다시 자기가 직접 그거 아니다. 무조건 정상회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시 뒤엎었죠. 자, 이거 보세요. 백악관 대변인조차 사안을 왜곡하고 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면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실장한테 당신이 직접 다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진 게 기존에 이제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있었고 특히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과 펜스 부통령과의 회동을 주선한 것은 CIA였다는 거예요. 국무부는 배제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국무부 장관이 없었어요. 그 20명 안에. 물론 이제 아프리카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없었겠죠. 그리고 어제 경질됐죠. 국무장관 자리 날라갔어요. 황당한 상황이죠.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 상당히 고립돼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뭔가 결단을 해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 뭐 심지어 백악관 대변인조차 내용을 왜곡하고 국무부 장관하고 계속 손발이 안 맞았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CIA와 트럼프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금 뭔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건 틸러슨 국무장관이 날아가고 나서 후임 국무장관으로 CIA 국장 폼페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갔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와 손발이 맞는 사람은 뭐 맥메스터하고 CIA 국장 이 정도밖에 없구나. 이런 게 좀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된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 하니까 사실 약간 감이 안 잡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해왔어요. 근데 계속 안 돼왔죠. 가장 극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게 2000년이었죠. 2000년 북미 공동 커뮤니케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겠다라는 합의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대선에서 지고 우야무야 돼버렸죠. 부시 당선되고 다 뒤집어 엎어지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뭐 대선 멀었죠. 올 11월 달에 이제 중간선거 하는 거니까 아직 멀었어요. 물론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탄핵될 것 같은 분위기가 갑자기 또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어요. 탄핵만 되지 않는다면은 정상회담 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다. 2달 안에 탄핵만 안 되면 돼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럼 도대체 뭘 논의하게 되는 거냐? 이게 왜 역사적인 거냐?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냉전이 바로 한반도에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남은 냉전을 완전히 끝내는 계기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겁니다. 냉전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갈라서가지고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많은 나라들이 또 몰락했고 동구권 나라들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고 그런데 북한만 유독 미국과 일본 주요 국들과 수교를 못 맺고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었죠.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게 곧 국가로 확실히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미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건 결국 북미 수교를 얘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서로 국가를 인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북미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는 정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되는 과제가 나서고 이게 사실 북미 사이에서는 외교에서 이제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평화협정 체결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얘기를 하면 거기서 메인 이슈는 뭐예요? 주한미군 문제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실 대북제재 철회가 뒤따라야 되는 거죠. 대북제재는 좀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유엔에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대북 제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독자적으로 그냥 행정명령 통해서 대북 제재를 처리하면 되는데 유엔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유엔 안보리 또 열어야 돼요. 열어가지고 자 우리 대북 제재 폐기합시다. 유엔 모양새가 이제 아주 꼴사납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이 제안해야 되겠죠. 미국이 제가 제재하자고 했는데 취소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순을 맞게 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 이건 이제 한반도 전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도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겠죠. 가장 먼저 미 대사관은 이제 지켜야 됩니다. 수구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몰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북한에서 국가 핵무력 선포 완성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돼서 이제 북한의 입장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럼 이제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좀 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지금 원래 북한의 기존 입장은 뭐였냐면은 우리의 핵무력은 그 어떤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핵을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핵 폐기할 테니까 돈 얼마 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 핵과 관련된 협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결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보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보면 약간 이제 달라지는 것 같으면서도 일관성은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어조의 변화는 있는 거예요. 어조의 변화는 있지만 일관적인 건 뭐냐면은 비핵화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전 세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가장 이제 정확한 언급이었던 거고, 여기도 보면 이런 거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무기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되면 핵을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에 대해서 협상을 한번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기존 입장과 사실은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럼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자, 군사적 위협, 체제 안전 보장,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안 쳐들어갈게, 내가 약속할게. 그리고
너네 체제 안 건드릴게. 너네 정권 교체 뭐 이런 거 이제 안 할 거야, 우리. 라고 약속하면 그걸로 해결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핵을 폐기했어. 근데 그 다음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북적 정책 다시 시작.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다시 또 핵을 개발해야 되나요? 핵이라는 거는 정책은 대통령이 한순간에도 그냥 행정명령으로 정책은 바꿀 수 있지만 핵이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뚝딱 만들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폐기 과정도 그렇고 개발 과정도 그렇고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이 우리 정책 전환했어. 그러니까 너네 핵 폐기해. 라고 해서 북한이 알겠습니다 하고 핵을 폐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5월에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북 적대 정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북한도 안심하고 핵을 폐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 어떤 거냐? 평화협정 체결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근데 평화협정 체결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거냐? 평화협정을 체결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 역사를 보면은 평화협정 체결한 뒤에 전쟁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했다고 해서 전쟁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이 나기 어렵게 만들 뿐이지.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영구히 철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헌법에 박아야 돼요. 헌법에 북한을 적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뀔 건데. 그 다음에 북한을 가장 코앞에서 위협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철수시켜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근데 문제는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되냐 이거예요. 주일미군도 있고 괌에도 미군이 있고 호주에도 미군이 있고 하와이도 미군이 있고 얘네들은 뭐 몇 시간이면 북한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무기들 뭐 미사일 쏘면 30분이면 미국 본토에서 북한까지 날아가는데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만 없앤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핵 무기들을 다 폐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 핵무기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핵무기 따로 있고 중국 대상으로 하는 핵무기 따로 있고 그러냐.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전략무기 감축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전략무기들을 쭉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가 많이 줄어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에 탄두에 장착되어 있던 핵무기를 떼다가 창고에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전략무기 감축이에요. 핵무기 개수가 변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당장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핵전쟁이 나는 상황은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이제 갖다 장착해가지고 쏘니까 인류의 수명이 한 10시간 정도 연장되는 거죠.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전체 핵무기를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결론은 뭐냐?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북한도 안심하고 자기들 핵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 핵을 다 없앤다? 그게 말이 돼요? 절대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중국, 러시아도 핵무기 다 없애. 그럼 중국, 러시아는 느닷없이 우리는 왜? 그럼 영국, 프랑스도 없애. 그리고 결국은 전 세계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한 자체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게 실제로 구현이 되려면 전 세계가 비핵화돼야만 북한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말로는 그냥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반도 비핵화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모레면 한반도 비핵화 되겠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까지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데 현실적인 가능성은 전 세계 비핵화를 이루려면 결국 핵 보유국들끼리 모여가지고 핵 감축 협정, 핵 폐기 협정을 맺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은 또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핵 폐기 안 해! 그리고 핵무력 완성했어! 라고 딱 선언하면서 미국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결국 그래서 미국이 협상 나서고 제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한 건 아니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정상회담이든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거예요. BBC에서 9일날 이런 방송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한국의 분명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순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하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가장 정교한 선전기술의 달인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진정으로 절묘한 외교적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 상황, 지금의 이 한반도의 대지각
변동을 이끌어낸 사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의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